점점이 떠있는 섬을 호수처럼 껴안고 있는 다도해. 이 자연 속에 숨은 최대의 보물은 갯벌이다. 바다와 섬이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며 생명처럼 꼭 품어주기 때문이다. 2월 해조류의 하나인 감태를 뜯는 안악의 손길이 분주하다. 감태는 갯벌의 봄을 알리는 파수꾼이자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수. 감태가 푸르게 살아난 바다는 그해 풍어를 맞는다. 이 광활한 갯벌의 흐름을 따라 바닷속 주인공들도 자리바꿈을 한다. (3월) 초 봄바다에는 새로운 주인공이 납신다. 이거 팀장 있습니다. 남해바다의 꽃이라 불리며 강태공들의 손맛을 유혹하는 어선생은 바로 도다리. 오케이. 이거는 좀 크네. 씨앗이.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특히 이른 봄에 잡힌 도다리가 가장 맛있다. 지방 함량이 가장 많아지고 육질 또한 찰지기 때문이다. 조속의 차가 크고 바닷물이 들고 나는 물길이 발달한 서남해. 북유럽의 갯벌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청정지역이다. 육지에서 좋은 영양염들이 공급이 되고 이런 공급된 영양염들이 이 갯벌에 침적되지 않고 활발한 조류 활동들에 의해서 계속 수직적으로 혼합이 되고 또 바깥으로도 공급이 되고 또 들어오면서 여기서 기초 생산을 할 수 있는 플랑크톤들이 먹이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럼 또 그 건강한 기초 생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먹고 자랄 수 있는 동물 플랑크톤이나 그다음에 동물 플랑크톤을 먹고 자랄 수 있는 치어들이 많이 이 속에서 서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 갯벌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연학적으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생명의 원천인 갯벌. 갯벌이 건강해야 바다도 살아있다. 바다와 갯벌이 들물날물로 교차하며 다양한 생태계의 순환고리를 이루기 때문이다. 갯벌의 저서 생물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3, 4월. 어민들은 또 하나의 귀한 손님을 맞을 채비를 한다. 개를 미끼로 한 준학을 준비한 다음 밤바다에 나간다. 갯벌에 물이 빠지는 낮에는 바짝 숨어 있다가 물이 드는 밤에 주로 활동하는 이 손님들은 바로 낙지다. 물에도 하지 말고 또 잊어보려고. 작년 가을 산란을 통해 태어난 어린 생명들이 장성에 다시 돌아온 것. 육지 사람들이 보리를 수확할 무렵이면 우리 서해 바다도 봄철 어종들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된다. 6월 중순 무렵 진도대교는 봄바다의 마지막 어종들이 빠져나가면서 뜰채로 고기를 잡는 장관을 이룬다. 보리 수확철에 잡힌다고 해서 보리숭어라고 불리는 물고기다. 산란을 위해 12노트나 되는 진도대교의 빠른 물살을 거슬러 먼 바다로의 여행을 떠나는 이 보리숭어들이 가고 나면 서해 바다는 이제 여름철로 접어든다. 신안군을 비롯한 인근 해역에 수산물이 모여드는 목포항. 7, 8월이면 목포항은 밤낮이 따로 없을 만큼 성수기를 맞는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목포 인근의 서해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이 어종은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는 여름바다 수산물의 귀족, 민어다.
민어. 이름 그대로 풀이하자면 백성의 물고기라는 뜻. 한국인이라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먹어봐야 한다는 극진한 찬사를 받는 여름철 최고의 고급 어종이다. 이 민어들의 길이는 평균 1m 내외, 무게만 7kg을 훌쩍 넘는데 바다에서 좋기 3년은 자라야 이런 크기가 된다. 네, 많이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잡으셨습니까? 여기 한 이틀 잡았는데 배가 한 40마리나 되었어. 보통 열무새 날 나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매일 한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래 안 하면 고기 못 잡을 경우에는 한 일주일 시간 조업해갖고 들어오고. 크기와 무게에 있어서 단연 압도적인 이 민어는 대략 15kg 안짝. 이러니 민어 한 마리로 수십 명이 여름 복다림을 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민어가 우리 바다의 수많은 어류 중에서도 백성의 물고기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나라 민어의 최대 생산지인 신안군 임자도. 검은깨가 많이 나 임자도라 불렸다는 섬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모래. 모래 땅에서 잘 자라는 튤립이 임자도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뭐니 해도 임자도의 숨은 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는 이 모래사장. 이런 모래 진흙이 임자도 북동쪽에서 영광 법성포까지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민어의 산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섬 지역의 삶을 촬영한 최초의 동영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1938년 자료.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임자도 하우리의 모습이다. 하우리는 임자도 다리와 함께 민어 파시가 열렸던 민어의 최대 생산지. 일제강점기, 우리 바다의 경제적 가치에 눈을 뜬 일본은 서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서 주민들의 삶과 수산자원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당대 최고의 인류학자였던 시부자와 게이조 등 7명의 학자를 참여시킨 이 기초조사를 통해 조선 다도해 각서라는 책을 발간하고 수산업 용어 또한 일본식으로 강제 통합한다. 그렇다면 섬 주민들의 생활 양식은 물론 농사법까지 자세히 조사한 이 대대적인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서남해의 많은 섬 중에서도 유독 임자도를 주목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어였던 것이다.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 전라도는 몰라도 임자도 다리항은 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어의 생산지로 유명세를 떨쳤던 임자도 해역. 1925년 민어로만 한 달 평균 20만 원이 넘는 어획고를 올렸던 임자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민어 파시가 열렸던 곳. 일본은 임자도 해역의 가치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는 호수가 한 100여 대 있었고 일본 규주 사람들이 목포는 몰라도 타리라면 알았어요. 타리라면 민해가 많이 나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 잡아가지고 일본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좋은 사람은 민어고기를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예정 때 한 일이라 거기서 이 파시가 계속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 때 그 파시가 민을 잡고 그랬어. 음력 4월부터 7월 말까지 파시가 열린 석 달 동안 타리포구에만 400호 정도의 임시 마을이 뚝딱 들어섰고 상주 인구만 1000명을 넘어섰다. 또 주재 경관이나 임자도 본도에도 없는 우평구까지 들어섰다.
400호의 가게집 중 70%가 술집이었고 기생만 130명에 달했던 시절, 임자도 민어파시는 법송포의 조기파시와 함께 우리 서해바다를 이끌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민어파시가 열렸던 타리섬 앞바다. 파시철이면 500척에 이르는 민어잡이 배들이 이 바다를 가득 메웠다고 하는데, 타리섬이 바라보이는 하우리 야산에 파시 때면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했다는 우물터가 그대로 남아있다. 물이 부족한 타리섬에서 하우리까지 건너와 식수를 길러갔던 것이다. 비록 지금은 민어파시는 사라졌어도 임자도 앞바다는 여전히 우리나라 민어잡이의 최대 집산지. 7, 8월이면 매일 100척 이상의 민어잡이 어선들이 이곳을 찾는다. 민어를 잡는 방법은 물때에 따라 달라진다. 물살이 빨라지는 사리에는 민어가 지나가는 길목에 미리 그물을 치고 민어를 유인한다. 그리고 조금 때는 섬 가까이에 배를 대고 긴 대나무를 통해 민어 울음소리를 추적한다. 산란기를 맞은 민어는 개구리 울음 같은 독특한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 고기가 걸리는 이 소리가 있어요. 고기 움직이는 소리. 이 평상에 있더니 이게 안 움직이다가 이 산란기철 때만 다치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많이 잡습니다. 민어는 주로 수심 40m 내외에서 활동하는데 간혹 100m 아래에서 서식하는 녀석들도 있다. 우리 바다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꾸준히 잡히는 곳도 이 때문. 수심이 깊은 곳에 사는 저성 어종이라 환경 변화에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그물을 내린 후 30분쯤 지나 다시 그물을 걷어올린다. 산란을 위해 올라오는 민어의 회유로를 알아내 좋은 물목에 그물을 치는 것이 민어잡이의 가장 큰 노하우. 하지만 이번에는 자리를 잘못 잡았는지 도통 올라오는 녀석들이 없더니 한 마리를 신호로 간간히 끌려 나온다. 어획량이 적어도 민어는 수익성이 꽤 높은 어종이다. 민어잡이가 성향하는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임자도 해역의 어획고는 400억 정도. 조업시기에 비해 높은 수익이다. 그래서 7, 8월이면 임자도 앞바다는 좋은 물목을 선점하기 위한 민어잡이 어선들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이다. 이날도 좋은 물목을 놓고 두 어선이 신경전을 벌이다가 그 물이 엉키는 바람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물목을 제대로 찾은 것일까? 소리 들립니까? 네. 어떻게 들립니까? 그 끼리끼리 꼬락꼬락 뻑뻑 그렇게. 민어가 부레를 힘껏 부풀려 내는 소리인데 신기하게도 개구리 울음소리와 매우 흡사하다. 지금도 임자도 앞바다는 여름철이면 알을 낳으려는 민어떼가 몰려들면서 민어 우는 소리로 온 바다가 시끌벅적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민어 어장은 서남해에 고루 형성돼 있다.
가을 겨울 동안 제주도 남쪽에서 월동하던 민어는 봄이 되면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7, 8월 산란기가 되면 갯벌 연안의 모래 진흙을 찾아 올라온다. 그 길목이 바로 임자도 앞바다인 것이다. 이번에는 물목을 제대로 찾은 것일까? 큼지막한 민어들이 줄줄이 올라온다. 쓸다보다. 어이구. 민어는 우선 크기에 있어서 단연 다른 물고기들을 압도한다. 바다에서 3, 4년 정도 자란 민어의 평균 길이는 1m 내외. 바다 물고기지만 매우 장수하는 어종이어서 평균 수명은 6, 7년. 운만 좋으면 13년까지도 거뜬히 산다고 한다. 상품성 면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7kg에서 10kg 안짝. 너무 작아도 맛이 덜하고 지나치게 커도 맛이 떨어진다고 한다. 좀 맞아봐야 되는데 한 1000kg 이상 잡아야 돈 되는데 이거 뭐 나와봐야 빼봐야 뭐 얼마 안 될 겁니다. 이거. 민어는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흔히 1kg 반에서 2kg 미만의 작은 민어는 송치, 그 이상이 돼야 민어라고 부른다. 갑자기 끌려 나오느라 수압의 차이를 견디지 못한 것일까? 이 녀석은 내장까지 벌렁 나와버렸다. 민어는 옛부터 명태와 조기, 고등어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어종. 여름철이면 서해바다는 이 민어들의 바다였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무리한 남획으로 자원량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목포와 임자도 해역의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임자도에서 20분 거리인 신안군 수협 송도 위판장. 인근의 완도나 마량 지역 위판장이 7, 8월이면 비수기를 맞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곳에서는 매일 평균 300마리 정도의 민어가 서울과 광주, 목포로 팔려나간다. 남도 음식의 대명사 홍어도 여름철이면 뒷전으로 물러나는 신세. 주인공은 단연 이 민어들이다. 이 녀석이 4년생 민어의 평균 크기, 무게만 좋게 20kg을 웃돈다. 해양 생태계 보고인 갯벌에 주로 서식하는 민어는 7월 달에 우리나라 남서 해안에 출몰을 해서 9월경 산란기가 끝날 때까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게 됩니다. 이후에 동중국해하고 남중국해를 거쳐서 겨울철에는 일본 지역과 우리나라 제주도 또 과거도 일부에서 월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는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 또 겨울철에는 과거도와 제주도 지역에서 주로 어획이 되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7월. 민어잡이 20년 차인 장문석 씨의 문성호와 동행해봤다. 문성호의 오늘 조업 현장 역시 임자도 부근. 물때가 조금씩이라 오늘은 어군 탐지기로 조업을 한다. 따고 있죠? 많이 좀 떴어요. 위에요, 노란가요? 지금 11마리, 저 11마리, 한두 마리 아니에요. 제 안에 묻어있어요. 붉은색으로 움직이는 이 녀석들이 바로 민어. 10m 수심까지 훤히 보이는 이 어군 탐지기로 민어의 크기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좀 물이 뜨니까 뜬 데가 좀 들어가버려. 저런 데가 상당히 10kg 이상 넘어요. 물살이 거센 사리떼와 달리 조금때는 민어가 수심 깊은 곳에서 집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군 탐지기로 민어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 섬 가까이에 배를 정박시킨다. 먼저 배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그물을 둥글게 친다. 그리고는 배를 움직여 바닷물의 흐름을 교란시킨다. 바짝 엎드려 있는 민어를 움직이게 하려는 속셈이다. 그리고 30분쯤 지나 그물을 걷어들이자 산란을 위해 몸을 만들던 민어들이 줄줄이 걸려 나온다. 올해는 특히 민어가 풍년이다. 현재 임자도 해역에서 100여 척의 민어잡이 어선이 조업 중인데 한 번 출어 시에 척당 100마리 정도를 잡아 올리고 있다. 민어의 산란장인 모래진흙이 많은 데다 민어의 먹이인 새우도 많아 산란하기에도 좋고 새끼들의 부화 장소로도 안성맞춤인 것이다. 산란하는 그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수온도 적절히 잘 맞고 산란한 수심이 상당히 좋고 또 그 뭐라고 말하면 그 먹잇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우가 많아서 풍부해서 자원이 풍부해서 민어가 이쪽으로 그 산란하지 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임자도 타리섬과 하우리, 제원도 부근에서 나는 민어를 타리민어라 따로 부르며 최상품으로 쳤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생했다는 서해안 민어도 이 임자도 바다의 생산물이었다.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을 먹고 자라니 그 자체로도 영양덩어리인데 지방질이 많아져 가장 맛있다는 산란기철에 잡히니 임자도 민어는 깐깐한 미식가들에게도 맛의 보증수표로 인정받은 것. 민어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아직 임자도 해역이 건강하다는 증거. 이쪽 신화 쪽은 재원 임자도에서 다 한급 바다라고 봐야 돼요. 민어가 산란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산란도 하고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그 작업하는 과정이 다 연년에 대해서 와서 보면 그 고기 그 먹는 자리가 꼭 그때 되면은 와서 고기가 산란하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연년에 이렇게 보면 그 딱 그 시기가 되면은 고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납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어획량이 늘면서 가격이 저렴해지긴 했지만 여름철 민어를 맛보려는 미식가들이 많아 이마저도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다. 서남해 지역과 서울 지역에서 주로 즐겨 먹었던 민어 요리가 이제는 강원도와 경상도 권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전국구 국민 요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민어가 줄줄이 올라오자 선원들의 어깨에도 신명이 돋는다. 민어는 성질이 급해서 건져 올리는 순간 잠시 파닥거리다가 곧 죽어버린다. 그래서 살아있는 화로보다는 하루쯤 숙성시킨 선어가 더 맛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상고선이 임자도 해역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민어를 잡는 즉시 냉동 보관해 본국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담백한 회를 즐겨 먹는 일본인들도 이 민어를 최고의 별미로 인정했던 것. 90년대부터 민어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임자도 해역에서 생산된 민어의 90%가 목포와 서울 지역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의 집산지인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이곳에서도 여름철이면 단연 민어가 주력 상품으로 떠오른다. 상품성이 높은 곳은 주로 7kg에서 10kg 안짝의 민어들. 물량에 따라 그때그때 판매가가 달라지긴 하지만 평균 시세는 킬로그램당 약 25,000원 정도.
1사에다가 14,000원, 5에다가 16,500원, 500원 이야기야. 1호에다가 4, 4,000원 이야기야. 자양들의 89원 1사에 100개 한 마리야 1사에다가 14,000원, 4,000원 이야기야. 3, 3,000원 이야기야. 성옥이 때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루 위판되는 민어량은 선어의 경우 3톤 내외, 활어는 1톤이 조금 넘는다. 담백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민어는 혀끝에 중독성이 강해 민어를 먹어본 이들은 여름철이면 연례 행사처럼 민어를 찾게 된다. 특히 삼복더위 즈음에는 물량이 달려서 못 팔 정도. 지금 이 전량 지금 들어있는 게 목포 신안 쪽, 목포 쪽에서 나는 거예요. 서해안 쪽에서는 그렇게, 이쪽 서산 쪽에서는 극히 드물고 밑에서 잡히는 거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연안에서 이렇게 큰 대물이 살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 게다가 3, 4년을 심해의 생명력 속에서 자랐으니 민어는 그 자체로도 서민들의 든든한 보양식인 것이다. 민어가 여름에는 생선 중에서는 제일 좋은 고기가 민어입니다. 철이 겨철이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차고. 그래서 보양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서울 지역의 수요량이 꾸준히 늘면서 목포와 임자도 민어는 내수시장에서 단연 독보적인 위치. 예, 민어 좋죠, 여름에. 여름에 최고예요, 최고 보양식. 얼음 안 걸려줘요. 서해안 지역의 별미였던 민어 요리가 미식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조선시대 서울 양반들이 복날이면 민어탕으로 복다림을 했다는 풍습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바닷가 특유의 푸지고 걸지고 섬세한 맛이 일품인 목포. 바다를 끼고 있는 목포는 사시사철 수산물을 소재로 한 독특한 음식들이 발달했다.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남도에서도 봄철이면 전라도 밥상을 평정해버리는 음식이 바로 이 간재미 회무침. 겨울에서 이른 봄 사이 살이 두툼하게 오른 간재미를 매콤한 초고추장에 버무리는 회무침은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 겨운의 묵은 입맛을 털어내는데 아주 그만이다. 간재미가 물러가면 꽃바람 부는 봄이 제철인 낙지가 올라오고 자타가 공인하는 남도의 대표 음식인 홍어까지 사시사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수산물의 향연이 끊이질 않는다. 그 중에서도 남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짜 남도의 별미는 바로 홍어와 민어. 날씨가 차면 홍어 생각, 따뜻하면 민어 생각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여름철 민어는 남도 사람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물고기다. 그런 문화적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 목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민어의 거리. 30년 동안 민어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식당 역시 7kg 안짝의 민어를 횟감으로 쓴다. 민어는 비늘과 쓸개 외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부위만 20곳이나 된다. 민어회는 암컷보다 살이 더 쫀득쫀득한 수컷이 더 맛있는데 특히 수컷 민어에만 있다는 이 뱃살은 민어회 중에서도 가히 일품이다. 갓 잡은 민어를 냉동 숙성시키면 육질이 더 연해지고 맛도 한결 부드러워져 연분홍 빛깔이 난다. 그래서 민어회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회감이기도 하다. 또 민어는 구이로도 제격이다. 비린내가 나지 않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네, 민어는 원래 살이 담백하고 연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로하신 노인분이나 허약하신 분들, 특히 회복계에 계시는 분들 같은 분들은 어죽이나 생선, 전 같은 걸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민어전은 제사상에 빠지면 돌아가신 조상님네도 돌아앉아 버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대접받는 제수 음식이다. 홀예상에는 부부의 화목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민어찜을, 임산부는 출산 후 몸보신 음식으로 민어를 다려 먹었으니 한국인에게 민어는 특별한 때마다 함께해온 진정한 국민 물고기였던 것이다. 어획량이 풍부하고 크기가 커서 여러 사람을 구휼하니 백성의 물고기요. 한 가지 재료로 10가지 맛을 내니 그 쓰임이 백성들을 이롭게 한다고 해서 백성의 물고기로 불렸다는 민어. 손님들이 불에하고 뼈하고 껍질이라고 제일 좋아하십니다. 식객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민어 부레와 껍질, 그리고 뼈다짐. 민어는 또한 복날이면 임금님도 민어탕으로 복다림을 했다고 전해진다. 복다림 음식으로 민어찜은 1품, 도미찜은 2품, 보신탕은 3품으로 쳤을 만큼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었다. 민어는 육질에 지방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성장기의 어린이들이나 병 회복기 그리고 허약해진 노인들에게 영양식으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끈적끈적한 그 민어의 불에는 젤라틴이 주성분이고 콘드로이틴도 들어있어서 노화의 예방이나 피부에 탄력을 주는 미용 효과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방의학서 동의보감에도 민어의 여러 효능과 쓰임새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민어는 동의보감에 해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생남해, 남해 안에서 주로 잡히며 미미무독, 맛이 좋고 독이 없다. 그리고 불에는 악효를 만드는 데 쓰인다. 일명 강표라고도 하고 어표라고도 하는데 파상풍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민어라고도 한다. 맛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남도에는 민어를 이용한 매우 독특한 음식이 맛의 보물처럼 전해온다. 민어는요, 예로부터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민어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민어는 임금님이 기력이 세했을 때 어죽을 써서 드셨고요. 또 진지를 올릴 때도 민어를 가지고 김치를 담아 가지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어딤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담근 지 하루 정도 된 배추김치에 민어살을 켜켜이 넣고 숙성시키는 민어 어김치. 옛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려졌다고 해서 어김치라고 부르는데, 민어 어김치는 멸치젓을 많이 넣는 남도김치와 달리 담백한 새우젓에 담근다. 민어 고기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다. 민어의 단백질과 김치의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의 영양분이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식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이 민어 어김치를 상용했다고 한다. 민어는 특히 산란기인 여름철에 기름기가 올라 가장 맛이 좋고 영양가도 높다. 씹히는 맛이 살아나도록 두툼하게 써는 것도 민어회의 특징. 민어는 기름 소금보다 초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 난다. 6개월 이상 발효시킨 막걸리 식초로 만든 초장은 민어회와 둘도 없는 궁합을 자랑한다. 저희는 막걸리를 발효시켜가지고 막걸리 식초로 모든 양념을 사지 않고 저희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하거든요. 초장, 그래서 고춧가루 같은 건 시골에서 다 가지고 오고 깨나 참기름 다 방앗간에서 짜가지고 와서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는 저성 어류여서 비브리오 폐혈증 걱정이 없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것 또한 민어의 장점. 요즘 민어가 비싸갖고 금값이에요. 금값 안 잡히고 이게 양이 좀 적어요. 여름철이면 목포 민어의 거리는 민어 요리를 맛보려는 전국의 식객들이 찾아오면서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 향토 음식이 새로운 건강식으로 떠오르면서 민어는 고급 어종이라는 이미지에서 대중적인 음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민어 맛 최고야 최고. 특히 민어는 여름에 그 산란기라 제일로 기름지고 영양가가 높아야 이게 여름에 온기를 북돋아주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민어가. 그래서 바다에서 제일 고급 어종이에요. 서해안에서 나고 자란 이들의 혀끝에는 민어 고기가 맛의 원형처럼 남아있는데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여기까지 이 민어가 나를 취하게 해. 민어가 1000냥이면 불에가 900냥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고단백 영양원인 불에. 민어 불에는 회감뿐만 아니라 옛부터 자개 등의 공예품을 붙이는 접착제로도 쓰였다. 우선 민어 불에를 햇볕에 잘 말린다. 완전 건조에 가까울수록 비린내가 없어지고 지방질이 제거돼 접착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불에다가 따뜻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익혀가지고 100% 풀을 쓰게끔 만듭니다. 버린 것이 없고. 아이가 작업자가 뭐. 말린 불에를 하룻밤 물에 담근 다음 4시간 정도 푹 삶는다. 젤라틴 성분이 분해되면서 끈적끈적한 풀이 되는데 민어 불의 풀은 화학 접착제보다 유동성과 신축성이 더 뛰어나다. 특히 목 제품의 접착력이 좋아 가구를 만들거나 합죽선의 부채살, 활을 만들 때 이 민어 불의 풀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을 해공이라고 하는데 해공을 해가지고 활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접착제는 민어풀입니다. 지금도 전통 활을 만들 때는 반드시 민어 불의 풀을 사용한다. 민어 불의 풀은 신축성이 좋아 활의 움직임을 잘 받쳐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휘인데 딴 접착제를 민어풀 아니고 딴 접착제를 사용할 때 두드박으로 톡 끊어집니다. 이 민어풀이 늘어났다 오므라들었다 그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제가 작업을 쭉 하면서 생각하면 참 우리 조상님들이 참 슬기로우신 분들이었다. 민어 고기에서 나온 이 불에가 이렇게 끈끈할 줄은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전통 활의 하나로 전쟁 때 무기로도 썼다는 각궁. 각궁은 소의 뿔과 힘줄로 만든 힘을 넣어 탱탱한 균형을 잡아주는데 이 힘을 붙일 때 민어풀을 바른다. 화학 접착제를 쓰면 활의 탄력을 이기지 못하고 툭 부러진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각궁을 만드는 장인들은 민어 불의 풀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민어 풀은 접착력이 좋아 이렇게 힘을 주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한 번 붙으면 100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민어를 죽어서도 1000년을 사는 물고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강하게 붙습니다. 생살이 떨어지지 접착하는 부분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강해요. 시간이 얼마 지나도 안 했어도.
수백 미터 앞에 있는 송판 서너 장도 관통할 정도로 위력적이라는 각궁. 이 엄청난 탄력을 받쳐주는 것이 바로 민어 불의 불인 것이다. 전국 최초로 민어 양식에 성공한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연구원. 1980년을 기점으로 민어 자원량이 감소하자 전라남도는 민어 양식 산업을 시도했다. 종묘 생산 성공에 이어 지난 2000년 대량 생산의 핵심 기술인 적정 사육온도를 밝혀내기도 했다. 3년 정도 자란 이 민어들은 자연 상태에서 체런과 부화를 거친 녀석들. 현재 저희가 신호로 사용하고 있는 민어는 3년산 민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에서 수정란을 생산해서 부화한 민어를 3년간 키워가지고 지금 어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어의 체란은 자연 상태의 건강한 수정란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임자도 해역의 민어를 찾아 나선다. 보이지 않는 저 바닷속에서 건강한 민어들을 찾아야 하듯 아직까지 민어 양식은 애로점이 많다. 상품성이 높은 7kg 정도의 민어가 되려면 최소 3년은 자라야 하는 민어의 특성 때문이다. 배가 항아리처럼 툭 튀어나온 암컷이 걸려들었다. 본격적인 체란 작업이 시작된다.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암컷 민어의 배를 자극해 산란을 유도한다. 민어의 대량 생산을 위한 첫 번째 과정. 성질이 급한 어종이라 체란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란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인공 수정 성공률을 높이려면 민어의 산란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8월에 집중 체란한다. 암컷 민어가 1회 수정 시 산란하는 알은 대략 150만 개, 많은 것은 200만 개까지 품는다. 산란을 할 수 있는 암컷 민어는 최소 3년생 이상. 1, 2년생 민어는 생태적으로 산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 임자도 해역에서 민어 어획량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4년 전라남도가 민어 종묘를 집중 방류한 영향도 크다. 민어 종묘가 자라 산란 2대째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암컷 알과 수컷의 정액을 혼합할 차례.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탓인지 수컷 민어가 특유의 개구리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 방금 체란한 암컷 알에 수컷 정액을 뿌린다. 몸 밖으로 배출된 수컷 정액이 생존하는 시간은 고작 40초에서 1분. 이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때 부드러운 깃털로 잘 저어주는 것도 노하우.
그리고 여기에 다시 바닷물을 넣어준다. 바닷속 자연 상태의 수중 환경과 비슷한 조건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자연스러운 인공 수정을 유도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이때 수정이 잘 된 알은 가볍게 물 위에 떠오른다. 자, 지금 이 위에 보이시죠? 네. 이 부분 지금 이 윗부분이 지금 수정된 양질의 난입니다. 지금 다 떠가지고 있죠? 이게 수정이 되면 왜 위에 뜨는 이유는 뭐예요? 예, 흡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위랑강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뜹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물속에 바다에서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부화가 되죠. 수정된 알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탄력성이 느껴지는데 수정 후 하루 정도면 바로 부화가 이루어져 사육에 들어간다. 예, 오늘 체란된 난은 일단 부화제에 수용을 해서 향후 70일에서 90일간 사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장 6cm에서 한 7cm의 어린 치해가 됩니다. 민어는 변함없이 우리 서해 바다를 더욱 풍요롭게 가꿔줄 미래 자원이다. 조기 고등어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수산자원으로 활기찬 해양 문화를 이끌었던 민어. 중국산 홍민어가 대량 유입되면서 잠시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민어는 여전히 서해 바다 끝에서 푸른 생명력으로 출렁이고 있다. 우리 바다의 싱싱한 수산자원으로 한국인의 식문화를 다채롭게 가꿔주고 여전히 우리 문화 곳곳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민어. 민어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단순한 물고기가 아닌 특별한 의미의 삶의 문화로 되살아나면서 또다시 국민 물고기로의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민어에 맛있는 미래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점점이 떠있는 섬을 호수처럼 껴안고 있는 다도해. 이 자연 속에 숨은 최대의 보물은 갯벌이다. 바다와 섬이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며 생명처럼 꼭 품어주기 때문이다. 2월 해조류의 하나인 감태를 뜯는 안악의 손길이 분주하다. 감태는 갯벌의 봄을 알리는 파수꾼이자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수. 감태가 푸르게 살아난 바다는 그해 풍어를 맞는다. 이 광활한 갯벌의 흐름을 따라 바닷속 주인공들도 자리바꿈을 한다. (3월) 초 봄바다에는 새로운 주인공이 납신다. 이거 팀장 쓴다. 남해 바다의 꽃이라 불리며 강태공들의 손맛을 유혹하는 어선생은 바로 도다리. 오케이. 이거는 좀 크네. 씨앗이.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특히 이른 봄에 잡힌 도다리가 가장 맛있다. 지방 함량이 가장 많아지고 육질 또한 찰지기 때문이다. 조속의 차가 크고 바닷물이 들고 나는 물길이 발달한 서남해. 북유럽의 갯벌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청정 지역이다. 육지에서 좋은 영양염들이 공급이 되고 이런 공급된 영양염들이 이 갯벌에 침적되지 않고 활발한 조류 활동들에서 계속 수직적으로 혼합이 되고 또 바깥으로도 공급이 되고 또 들어오면서 여기서 기초 생산을 할 수 있는 플랑크톤들이 먹이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럼 또 그 건강한 기초 생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먹고 자랄 수 있는 동물 플랑크톤이나 그다음에 동물 플랑크톤을 먹고 자랄 수 있는 치어들이 많이 이 지역에서 서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 갯벌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연학적으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생명의 원천인 갯벌. 갯벌이 건강해야 바다도 살아있다. 바다와 갯벌이 들물날물로 교차하며 다양한 생태계의 순환고리를 이루기 때문이다. 갯벌의 저서 생물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3, 4월. 어민들은 또 하나의 귀한 손님을 맞을 채비를 한다. 개를 미끼로 한 준학을 준비한 다음 밤바다에 나간다. 갯벌에 물이 빠지는 낮에는 바짝 숨어 있다가 물이 드는 밤에 주로 활동하는 이 손님들은 바로 낙지다. 물에다 하지 말고 또 잊어보려고. 작년 가을 산란을 통해 태어난 어린 생명들이 장성에 다시 돌아온 것. 육지 사람들이 보리를 수확할 무렵이면 우리 서해 바다도 봄철 어종들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된다. 6월 중순 무렵 진도대교는 봄바다의 마지막 어종들이 빠져나가면서 뜰채로 고기를 잡는 장관을 이룬다. 보리 수확철에 잡힌다고 해서 보리숭어라고 불리는 물고기다. 산란을 위해 12노트나 되는 진도대교의 빠른 물살을 거슬러 먼 바다로의 여행을 떠나는 이 보리숭어들이 가고 나면 서해 바다는 이제 여름철로 접어든다. 신안군을 비롯한 인근 해역에 수산물이 모여드는 목포항. 7, 8월이면 목포항은 밤낮이 따로 없을 만큼 성수기를 맞는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목포 인근의 서해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이 어종은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는 여름바다 수산물의 귀족, 민어다. 민어, 이름 그대로 풀이하자면 백성의 물고기라는 뜻. 한국인이라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먹어봐야 한다는 극진한 찬사를 받는 여름철 최고의 고급 어종이다. 이 민어들의 길이는 평균 1m 내외, 무게만 7kg을 훌쩍 넘는데 바다에서 죽기 3년은 자라야 이런 크기가 된다. 네, 많이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잡으셨습니까? 여기 한 이틀 잡아봤는데 배가 한 40마리나 되었어. 보통 열무새 날 나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매일 한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온다요. 그래 안 하면 고기 못 잡을 경우에는 한 일주일간 조업해갖고 들어오고. 크기와 무게에 있어서 단연 압도적인 이 민어는 대략 15kg 안짝. 이러니 민어 한 마리로 수십 명이 여름 복다림을 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민어가 우리 바다의 수많은 어류 중에서도 백성의 물고기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나라 민어의 최대 생산지인 신안군 임자도. 검은깨가 많이 나 임자도라 불렸다는 섬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모래. 모래 땅에서 잘 자라는 튤립이 임자도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뭐니 해도 임자도의 숨은 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는 이 모래사장. 이런 모래 진흙이 임자도 북동쪽에서 영광 법성포까지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민어의 산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섬 지역의 삶을 촬영한 최초의 동영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1900. 지금도 임자도 앞바다는 여름철이면 알을 낳으려는 민어떼가 몰려들면서 민어 우는 소리로 온 바다가 시끌벅적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민어 어장은 서남해에 고루 형성돼 있다. 가을, 겨울 동안 제주도 남쪽에서 월동하던 민어는 봄이 되면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7, 8월 산란기가 되면 갯벌 연안의 모래 진흙을 찾아 올라온다. 그 길목이 바로 임자도 앞바다인 것이다. 이번에는 물목을 제대로 찾은 것일까? 큼지막한 민어들이 줄줄이 올라온다. 쓸다보다. 이거. 민어는 우선 크기에 있어서 단연 다른 물고기들을 압도한다. 바다에서 3, 4년 정도 자란 민어의 평균 길이는 1m 내외. 바다 물고기지만 매우 장수하는 어종이어서 평균 수명은 6, 7년. 운만 좋으면 13년까지도 거뜬히 산다고 한다. 상품성 면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7kg에서 10kg 안짝. 너무 작아도 맛이 덜하고 지나치게 커도 맛이 떨어진다고 한다. 좀 맞아봐야 되는데 한 1000kg 이상 잡아야 돈 되는데 이거 뭐 나와 빼봐야 뭐 얼마 안 될 겁니다. 이거. 민어는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흔히 1kg 반에서 2kg 미만의 작은 민어는 송치, 그 이상이 돼야 민어라고 부른다. 갑자기 끌려 나오느라 수압의 차이를 견디지 못한 것일까? 이 녀석은 내장까지 벌렁 나와버렸다. 민어는 옛부터 명태와 조기, 고등어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어종. 여름철이면 서해바다는 이 민어들의 바다였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무리한 남획으로 자원량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목포와 임자도 해역의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임자도에서 20분 거리인 신안군 수협 송도 위판장. 인근의 완도나 마량 지역 위판장이 7, 8월이면 비수기를 맞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곳에서는 매일 평균 300마리 정도의 민어가 서울과 광주, 목포로 팔려나간다. 남도 음식의 대명사 홍어도 여름철이면 뒷전으로 물러나는 신세. 주인공은 단연 이 민어들이다. 이 녀석이 4년생 민어의 평균 크기, 무게만 좋게 20kg을 웃돈다. 해양 생태계 보고인 갯벌에 주로 서식하는 민어는 7월 달에 우리나라 남서 해안에 출몰을 해서 9월경 산란기가 끝날 때까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게 됩니다. 이후에 비록 지금은 민어 파시는 사라졌어도 임자도 앞바다는 여전히 우리나라 민어잡이의 최대 집산지. 7, 8월이면 매일 100척 이상의 민어잡이 어선들이 이곳을 찾는다.
민어를 잡는 방법은 물때에 따라 달라진다. 물살이 빨라지는 사리에는 민어가 지나가는 길목에 미리 그물을 치고 민어를 유인한다. 그리고 조금 때는 섬 가까이에 배를 대고 긴 대나무를 통해 민어 울음소리를 추적한다. 산란기를 맞은 민어는 개구리 울음 같은 독특한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 고기가 걸리는 이 소리가 있어요. 거기 움직이는 소리. 이 평상에 있더니 이게 안 움직이다가 이 산란기철 때만 다치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많이 잡습니다. 민어는 주로 수심 40m 내외에서 활동하는데 간혹 100m 아래에서 서식하는 녀석들도 있다. 우리 바다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꾸준히 잡히는 곳도 이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 사는 저성 어종이라 환경 변화에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그물을 내린 후 30분쯤 지나 다시 그물을 걷어올린다. 산란을 위해 올라오는 민어의 회유로를 알아내 좋은 물목에 그물을 치는 것이 민어잡이의 가장 큰 노하우. 하지만 이번에는 자리를 잘못 잡았는지 도통 올라오는 녀석들이 없더니 한 마리를 신호로 간간히 끌려 나온다. 어획량이 적어도 민어는 수익성이 꽤 높은 어종이다. 민어잡이가 성행하는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임자도 해역의 어획고는 400억 정도. 조업식에 비해 높은 수익이다. 그래서 7, 8월이면 임자도 앞바다는 좋은 물목을 선점하기 위한 민어잡이 어선들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이다. 이날도 좋은 물목을 놓고 두 어선이 신경전을 벌이다가 그 물이 엉키는 바람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물목을 제대로 찾은 것일까? 소리 들립니까? 네. 어떻게 들립니까? 그 끼릭끼릭 꼬락꼬락 뻑뻑 거리고. 민어가 부레를 힘껏 부풀려 내는 소리인데 신기하게도 개구리 울음소리와 매우 흡사하다. (38년) 자료.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임자도 하우리의 모습이다. 하우리는 임자도 다리와 함께 민어 파시가 열렸던 민어의 최대 생산지. 일제강점기 우리 바다의 경제적 가치에 눈을 뜬 일본은 서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소 주민들의 삶과 수산 자원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당대 최고의 인류학자였던 시부자와 게이조 등 7명의 학자를 참여시킨 이 기초조사를 통해 조선 다도해 각서라는 책을 발간하고 수산업 용어 또한 일본식으로 강제 통합한다. 그렇다면 섬 주민들의 생활 양식은 물론 농사법까지 자세히 조사한 이 대대적인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서남해의 많은 섬 중에서도 유독 임자도를 주목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어였던 것이다.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 전라도는 몰라도 임자도 타리항은 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어의 생산지로 유명세를 떨쳤던 임자도 해역. 1925년 민어로만 한 달 평균 20만 원이 넘는 어획고를 올렸던 임자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민어 파시가 열렸던 곳.
일본은 임자도 해역의 가치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는 호수가 한 100여 됐었고 저 일본 규주 사람들이 저 목포는 몰라도 탈이라면 알았어요. 토리라면. 탈은 그냥 미네가 많이 나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 잡아가지고 일본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좋은 사람은 민호기를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예정 때 한 일이라 거기서 이 파시가 계속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 때가 파시가 민을 잡고 그랬어. 음력 4월부터 7월 말까지 파시가 열린 석 달 동안 타리푸구에만 400호 정도의 임시 마을이 뚝딱 들어섰고 상주 인구만 1000명을 넘어섰다. 또 주재 경관이나 임자도 본도에도 없는 우평구까지 들어섰다. (400호의) 가게집 중 70%가 술집이었고 기생만 130명에 달했던 시절, 임자도 민어파시는 법송포의 조기파시와 함께 우리 서해바다를 이끌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민어파시가 열렸던 타리섬 앞바다. 파시철이면 500척에 이르는 민어잡이 배들이 이 바다를 가득 메웠다고 하는데, 타리섬이 바라보이는 하우리 야산에 파시 때면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했다는 우물터가 그대로 남아있다. 물이 부족한 타리섬에서 하우리까지 건너와 식수를 길러갔던 것이다.